지방 취급은 공부하는데 어려움 크게 없어. 누구나 다 합격선까지 뭐 크게 무리 없으면은 근처까지는 쭉 가요. 1년 공부. 근데 문제는 뭐냐? 합격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있죠? 전공 과목이죠. 여러분들 9급을 준비하신 분들은 학습 안 하시는 이 경제학이 있고요. 그럼 또 뭐 있죠? 행학, 행법, 학법이라 할게요. 행정학, 행정법. 또 하나가 더 있죠. 헌법이 있어요. 법이 두 개가 있죠. 헌법이 있죠.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자격부터 취득을 하셔야 되고요. 예거는 뭐 이게 어려우면 하시면 안 돼. 한국사랑 영어 이 성적을 받는 게 어렵다. 그러면 더 어렵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PSAT가 이 제도가 안 바뀌었으면은 얘는 한 번에 합격하셔야 돼요. 유예가 안 되죠. 올해 합격했다고 해서 내년에 올해 2차가 떨어지고 내년에 다시 PSAT를 다시 또 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 말은 뭐냐면 이 PSAT가 안정적으로 잘 넘어가야 되는데 평가를 잘 해보셔야 돼요. PSAT는 특히나. 제가 생각하는 PSAT는 뭐 지금 좀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문제를 보니까 과거랑 스타일 차이는 크게 안 나. 그래서 제가 아주 과거지만 제가 1세대잖아요. 거의 PSAT. 처음 이제 507 도입됐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 PSAT 시험은 이 과거부터 쌓아온 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어 논리나 뭐 상황 판단이니 자료 해석 같은 게 학습을 통해서 좀 올릴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조금만 학습해도 점수를 쉽게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반대로 그렇지 못한 분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객관적으로 본인 실력을 잘 평가를 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어려워. PSAT 같은 경우. 왜 그러냐면 이렇거든요. 그냥 문제를 보는 기출 문제 보는 거야 처음에. 시간 재지도 않고 풀어보니까 풀리는 거야. 막 풀려. 그럼 자기가 무슨 생각하냐면 재능이 있는 거 아닐까라는 오해에 빠져. 문제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올해 지방 국가 취급에서 PSAT 굉장히 컷이 높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실제 합격선이 90점이야. 근데 본인이 한 번도 공부 안 하고 기출 문제를 시간 안 재고 쭉 풀어봤단 말이야. 그냥 쳐보니까 한 80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냐면 이거 별거 아니겠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로 별거 아닐 수 있는 분도 있고 별거일 수도 있어요. 이게 공부를 한다고 해서 이 간극이 생각보다 잘 안 좁혀져요. 그리고 수험생분들이 실력이 다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격차가 안 커요. 특히나 예를 들어서 90점이다. 어떻게 성적 분포가 어떻게 나오냐면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들은 여기 90점이 합격선이면 거의 이렇게 돼 있어. 엄청 몰려 있어 여기다. 합격선 근처에서. 그래서 특히나 PSAT를 안정적으로 넘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시간 재고 어느 정도 학습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실제 합격선하고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학습을 해보셔야겠죠. 그러니까 스타일을 좀 익히셔야 되니까. 최소한 제 생각에는 한 달 정도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 보시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합격선이 90인데 내 성적이 90이 좀 많이 모자란 거예요. 한 85점 정도밖에. 85점이면 생각보다 갭이 있는 거예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많이 오해들 해요. 85점쯤이니까 충분히 90점 쉽게 넘겠네. 이게 잘 안 돼. 이게 쉽진 않아요. 공부를 더 하신다고 해서 이 갭을 확실하게 90점 넘기가 사실은 쉽진 않아요. 근데 반대로 아까 본인은 이 별거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한 달만 공부해도 어떤 분들은 합격선이 90인데 그냥 쳐도 얼마 공부 안 해도 한 95점 나온 사람도 있어. 분명히 있어. 극소수긴 하지만 우리 이제 업계에서는 피셋형 인간이라고 불러요. 피셋형 인간. 자, 본인이 어디쯤 있는지 잘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공부를 한 달 이상 꾸준히 하고 기출문 다 분석했는데 한 달이 충분해요. 거의 근처까지 바로 이제 파악이 되실 텐데 여기 인근 오더라 최소한 85점이 아니라 90점 왔다 갔다 하더라. 그러면은 그래도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해요. 보통은 1차에서 최종 선발 인원 대비해서 한 8배수 정도 합격시키거든요. 그래봐야 겨우 이제 1차 통과해봐야 이제 8명 중에 1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이게 안 돼버리면 쉽지가 않아요. 근데 PSAT가 거꾸로 얘기해서
쉽게 PSAT가 크게 허들이 아니신 분들한테는 국가직 취급시험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지방직 취급시험보다 훨씬 쉬울 수도 있어요. PSAT가 잘 된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일단은 8배수 안에 바로 들어왔죠. 물론 뭐 법상은 이제 10배수 이내지만.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하실 게 뭐냐면 이 경제학이 되냐, 경제학. 경제학은 굉장히 또 사람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계산을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경제학에서 우리 수험 경제학에서 배운 이 사용한 수학 산수가 사실은 뭐 사칙 연산 정도밖에 안 돼요. 사칙 연산. 거기서 약간의 뭐 미분할 때도 있고 하긴 하는데 그냥 뭐 그냥 공식 외우면 되니까 뭐 그게 문제는 안 돼요. 다 7급에서 9급에서 뭐 공채에서도 수학을 뭐 그렇게 많이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아닌데 근데 그거조차 불편한 분 있거든요. 아 나는 뭐 미분 비슷한 거라도 나오면 정말 극도로 싫어하고 뭔가 그래프 그리고 하는 게 너무너무 싫어 공부하는 게. 아 그러면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얘도 좀 학습을 많이 하시면은 늘어나요. 경제학은. 경제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신에 어느 정도 이 수리적으로 불편함이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더 장점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이공계 출신 분들도 경제학 금방 잘해요. 수험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두 가지. 요거 두 가지. PSAT가 이 메타인지가 잘 돼야 된다는 거. 메타인지. 근데 지레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어떤 분들 이렇게 가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분 어떤 저도 이제 공채 예전에 공부할 때도 그냥 봐도 이렇게 된 친구들도 있어. 적당히 공부해도 그냥 잘 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택도 없이 그냥 계속 1차하면 안 돼. 그러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PSAT가 계속 안 되는데 7급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럼 시간 진짜 금방금방 가버려. 1년씩 그냥 넘어간다. 1년씩. 뭐 다른 시험 준비할 수도 뭐 준비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제 PSAT가 잘 되고 경제학이 크게 어려움이 없어. 나머지 행정학이든 행정법이든 헌법이든 우리 합격선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성실하게만 잘 따로 기출문 잘 보시고 성실하게만 따라오셔도 합격선 받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 PSAT 플러스 경제학이 잘 되면 성실하게 학습하시면 오히려 이제 다른 시험보다 더 쉽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뭐가 남았죠? 이것도 남았죠. 나는 PSAT가 안 돼. 도저히 안 되는 거야. 아 내가 PSAT 한 예를 들어서 한 5년 정도 시험 보면 한 번밖에 안 될 것 같아. 그럼 곤란하잖아요. 한 번 되는 것도 뭐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있지만 뭐 5년 내가 시험 도전해가지고 한 번 정도밖에 1차가 안 되면은 2차 때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굉장히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방이치를 하신 분 어떤 분들이냐면 지방이치만 하면 안 돼. 얘는 지방이치만 하시면 안 되고 얘는 전략이 달라요. 국가직 치를 해서 여유 있게 합격할 만 얘도 어느 정도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이 되신 분들, PSAT 되신 분들 중에 이제 추가로 한 번 더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주로 9급 시험 보신 분들, 9급 시험을 조금 여유 있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런 분들이 시험이 올 하반기에 항상 하반기이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때 국가직 9나 뭐 지방직 9를 좀 합격하시고 또 공부할 여력이 좀 있어. 그런 보통 많이 도전하시거든요. 근데 국가직 7하고 지방직 7은 분명히 결이 달라요. 과목도 일부 좀 다른데 기본적으로 얘는 국어가 들어와요. 국어가 들어가고 나머지 이제 학법 똑같이 들어와요. 행정학, 행정법, 헌법 이런 게 들어오고 대신에 선택 과목 경제학을 안 해도 돼. 경제학은 어느 정도 실력이 쌓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선택 과목으로 경제학이 있고 지방아치론이 있어요. 지방아치론은 이제 제가 강의하는 행정학 일부죠. 보통은 이렇게 많이 하세요. 이렇게. 근데 여기 국가직 7도 어느 정도 합격하실 분들이 이제 지방직 7 보시면 여기에 가겠죠.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지방직 7은 이제 대체적으로 지방직 9나 국가직 9급 시험을 어느 정도 합격할 만한 분들이 많이 도전하거든요. 여기. 그리고 채용 인원이 굉장히 적어요. 특히 지방직 7은 뭐 서울 빼고는 채용 인원이 한 자릿수야. 뭐 2명, 3명 이렇게 채용해. 뭐 일반 행정 9급에서는 거의 3자리 채용하다가 7급은 뭐 5명 뭐 이런 식이야. 서울시도 뭐 해봤자 많다고 해봐야 몇십 명 수준이면 뭐 한때 한 200명까지도 했지만 몇십 명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실제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겠죠. 엄청나게 높아요. 근데 객관식 시험 한 번에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작용하냐면 실력은 기본이에요. 실력은 기본인데 뭐가 작용하냐면 운이 작용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 객관식 한 번에 통과해야 되고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한 시험에서는 행정부 학도 그렇고 분명히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기출문제를 정말 많이 학습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빠지는 문제 생겨요.
분명히 생겨.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누구도 모르는 문제, 여기서 내가 운이 얼마나 좋냐에 따라서 갈릴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떤 경우가 또 운이 작용하냐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7급이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가 돼 있는데 나머지 지자체 같은 경우에 가끔씩 빵꾸가 나. 7급인데 서로 눈치 게임 하다가 그러면은 컷이 확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또 탁 캐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때도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기회를 잡을 만한 실력은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7급 하나만 보고 수험생활 하시면 정말 장수생 되고 수 있어요. 내가 PSAT도 안 돼. 경제학도 잘 안 돼. 그래서 난 지방 7급 할까 하신 분들은 정말 잘못하면 장수생 돼. 왜냐? 이게 너무 커요. 내 인생을 이거 걸 수 없잖아. 합격선 근처까지는 여러분들의 성실함이 합격선 근처까지는 데려다 줄 거예요. 근데 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 언니 저기 그 기본서에서 날개에 달린 문제 다 풀면 된다고 하는데 그거 다 빠져. 당연히 빠지지. 거기서도 법이 빠져요. 빠지기 때문에 이거 안 돼. 결국 이게 작용을 해요. 결국 이제 합격서 근처에서 예를 들어 한 3배수 정도에서 누가 그날 운이 컨디션 좋아서 좀 처음 보는 문제인데도 침착하게 속어를 잘하고 풀었는지 아니면 좀 운이 찍었는데 운이 좀 좋았는지 거기에 따라서 딱 갈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운의 영역이다. 이거 얘만 노리고 하시면은 어렵다는 거.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데 지난번은 영상 말씀드리면서 전문직이 좀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냐면 공부의 어려움이에요. 공부의 어려움. 논술을 써야 되니까 그리고 이 경제학 과목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법도 마찬가지로 그냥 객관식으로 이렇게 옳고 그른지 문장이 틀린지 옳은지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 써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논술을 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대부분 경우에는 그냥 행정학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냥 강의 듣고 객관식 문제는 그거 틀린 부분 찾으면 되잖아요. 근데 써야 되는 부분은 굉장히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고 지방 7급은 공부하는 데 어려움 크게 없어. 누구나 다 합격선까지 뭐 크게 무리 없으면은 근처까지는 쭉 가요. 1년 공부. 근데 문제는 뭐냐? 합격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합격하는 게. 공부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합격하는 것은 운에 달려.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좀 운이 안 좋았어. 그러면은 지방 7급만 준비하시다가 3년 4년 그냥 지나가 버려.